국어 3단원 6차 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차 시 때는 선생님 104쪽에 대해서 이 발표에 대한 마인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발표에 대한 주제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것으로 갈 건데, 이제 요거는 뭘 설명할 거냐면은 모둠별로 발표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모둠별로 발표하는 거랑 개인별로 발표하는 거랑 무슨 차이냐? 이제 기본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발표할 때나 모둠이 발표할 때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거. 다시 할게요. 주제를 정하고 발표 내용을 준비하고 준비된 거를 정리하고 정리한 거를 다시 발표한다는 단계는 똑같은데,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지를 나누는 것이 모둠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둠끼리 발표할 때는 여러 명에서 나누어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협동이나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활동 자체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걸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이게 꼭 모둠으로 할 거 있나, 저 친구는 이거 참여해서 하지도 않은데 그냥 잘하는 친구 한두 명이서 모여서 다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똑똑한 개인 한 명보다 보통의 친구 여러 명이서 만든 작품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분업하고 협동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이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해서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주제 나온 거, 우리의 미래에 살 것은 그 똑똑한 한두 명이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잘 외우고, 아무리 시험을 잘 친다고 해도 인공지능 AI보다 잘할 수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는 인공지능처럼 외우고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협업이에요. 협업. 그래서 이걸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고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활동 자체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친구들과 의논해서 우리의 미래 모둠 활동에서 발표할 주제의 내용을 정해봅시다 되는데,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주제는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의 미래. 지금 교과서 이 차시를 연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할 주제는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직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할 것이고, 발표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요런 마인드맵에서 이렇게 주제에 직접 연결되면서 다른 것까지도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발표할 내용들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주제에 연결되면서, 그 주제에 바로 연결되면서 그 주제, 그것이 또 다른 생각의 끈을 연결시켜주는 것들이 발표할 내용이 되고, 그 발표할 내용을 뒷받침시켜주는 문장은 또 다시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3번.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그러면 발표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자료. 자, 요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모둠 활동에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발표가 중요한 거예요? 발표하고 자료 중에서. 발표가 중요합니다. 발표가 중요한데, 그 발표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해 내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칫하다 보면 발표가 중요한데 자료에 신경 쓰다가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느냐면, 발표할 자료, 표도 있을 수 있고, 발표할 자료, 표, 그 다음에 사진, 표가 있으면 도표도 있겠죠. 도표, 사진, 그림 이런 것도 있겠고, 기타 등등의 자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볼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핵심어가 있어야 그 핵심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6쪽 보도록 하겠어요. 발표하는 상황에 따라서,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지 떠올려 봅시다. 이건 실제로 발표하는 상황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교실에서 학급 친구들에게 발표할 때 상황, 지금 이게 아이들한테 발표하는 것이냐,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것이냐, 동생들에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교를 대표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른들에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발표할 내용은 같아도 그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발표하는 상황의 특성에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 앞에 하는 건지, 혹은 친구들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나이 드신 분들 하는 건지, 동생들에게 하는 건지. 자,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교실에서 발표를 한다고 뭔가 정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발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시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해도 안 될 것이고, 너무 복잡해도, 너무 짧게 해도, 혹은 근거가 없는 자료를 가져오는 것도 곤란하겠죠. 그래서 주의할 것이라는 것은 결국 내 발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라고 하면 쓰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쓸 때 어디서부터 가져왔는지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07쪽 보시면 보기와 같이 우리 모둠에서 정한 발표 내용에 알맞게 자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친구들이 하는 거죠. 어디서 1번 자료, 우리 반 친구들의 장래희망인데, 뭐 어떤 자료를 조사했는지, 도표를 한다는 것은 그림으로 만든 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표는 표를 어떤 형태로 보여주는, 그림의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쓴다는 거지, 그런 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반의 설문조사, 뭔가 조사를 해서 표를 만들어야지, 저 친구는 무엇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표를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진, 그 다음에 사진과 그림, 그리고 뭐 그래프, 뭐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제시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을 제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좀 전에 얘기했는데, 남의 자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의 자료 쓸 수 있는데, 그거에 다른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야 되고, 출처를 밝혀도 쓰지 못하는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문학, 예술, 학술 등에 속한 창작물은 저작자나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구하거나 출처를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원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 즉 신뢰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신뢰를 높여야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것도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컴퓨터를 활용하면 글, 그림, 동영상 같은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고, 발표할 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프리젠테이션.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윈도우 오피스 혹은 MS 오피스에 들어있는 이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도표, 자료, 그림, 동영상, 음악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국어 3단원 6차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